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금강선은 해광입니다. 운명학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운명학 그러면 여러분들이 과거에 어디선가 좀 들어봤음직한 그런 이름이죠. 근데 막상 운명학이라는 이름은 사실 정립되거나 이러진 않았죠. 제가 한 15년 전에 15, 16년 전 그때 운명 비결 그리고 또 대한민국 운명록 이 책을 내면서 운명학이다 이렇게 명명을 했는데요. 그 이후에 뭐 운명학이란 이름을 이렇게 뭐 정립되어 있진 않았어도 그럼 차후에라도 좀 정립이 돼야 되는 건 아닌가 이런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좀 후대에서 그런 걸 좀 해야 될 그런 일이 아닌가 싶고요. 여러분들은 오늘 이 강의를 통해서 운명학이 무엇인가 뭐 또 이런 학문적인 또는 뭐 운명학의 어떤 개론, 총론 뭐 이런 식으로 받아들일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여러분들이 이 강의 속에서 필요한 걸 캐치를 하셔가지고 자기 걸로 만들면은 충분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적어도 여러분들이 이 운명학 저의 강의를 듣는 거는 여러분들은 상당히 복받은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해요. 왜 그러냐? 보통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어떤 현대 문명의 이기를 보면은 나는 지금 쉽게 사용하고 있지만 이걸 처음에 이걸 만든 사람은 어땠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면은 참으로 기가 막히죠. 그 문명의 이기에 따라서 그 물건의 종류에 따라서 어떤 거는 정말 많은 고생을 한 것들이 있어요. 그거를 우리는 손쉽게 사용을 하는 거죠. 예를 들어서 세탁기 그러면 세탁기를 그 만들 때 별거 아닌 원리에서부터 시작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완전 문외한이니까. 그런데 그거를 만든 사람들과 이걸 쓰는 사람들은 우리는 같은 시대에 살면서도 분명히 고생한 사람, 그걸 만들기 위해서 고생한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 운명학을 배우시고 나면은 야, 정말 이렇게 쉬운가? 정말 이게 이렇게까지 가슴에 와닿는 이런 건가? 이럴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이걸 만들기까지는 고생한 사람이 있다는 걸 여러분들이 아실 겁니다. 운명학, 운명록에 대한 평가는 뒤로 미루고 운명학이 도대체 뭐고 운명록이 뭔데 저렇게 자신 있게 이야기하는가? 본론으로 바로 들어가겠습니다. 운명학 그러면 운명학은 공간적 개념과 시간적 개념이 있어요. 공간적 개념이라는 거는 우리가 시각적으로 좀 볼 수 있는 거. 이 공간에서 어딘가에 존재하는 거, 존재한다고 믿는 거. 그걸 보고 공간적 개념이라고 이야기하면 되죠. 그럼 공간적 개념이라는 건 뭐가 있을까요? 관상, 수상, 족상 또는 점성술 그리고 성명학 뭐 이런 게 공간적 개념이고요. 시간적 개념이란 건 시간을 중시하는 거죠. 시간을 중시하는 운명학에선 명리가 있습니다. 그리고 육효가 있어요. 육효라는 건 사서삼경의 시경, 서경, 역경, 주역을 말하는 거죠. 근데 이제 여러분들이 가장 궁금하게 여기는 게 대체적으로 무엇인가 하면 명리죠. 보통 모든 사람들이 뭔가 좀 힘들면은 어디 가서 좀 볼까? 이랬답니다. 그럼 본다는 건 뭘까요? 자기 사주팔자를 내놓고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철학원을 가든 또는 무속인한테 가든 일단 사주팔자를 다 드러내놓죠. 사주팔자를 어떻게 내놓습니까? 팔자는 내놓을 수가 없어요. 자기가 갖고 있는 사주라는 걸 내놓죠. 이 사주는
다 알다시피 생년, 생월, 생일, 생시 이 네 가지 생명의 가장 큰 기둥이다 해서 이걸 기둥주자를 써서 사주라고 하는 거죠. 이 사주라는 걸 내놓게 되는데 이게 이제 명리학의 시초입니다. 명리의 시초가 이제 사주, 생년월일시를 삼고 그 다음에 음양오행설에 의해서 음양, 오행, 또 오성, 오성에 의한 오행이니까 오성이란 건 뭔가요? 태양계에서 목, 화, 토, 금, 수성 이렇게 5개 태양계 내에 있는 우리 지구와 가까운 큰 별들 그걸 오성이라고 하고 이 명리를 공부하는데 이거에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 다음에 뭐 육친이니 육신, 격국용신, 12운성, 12신살, 또 구응이니 성이니 아주 복잡합니다. 이 명리학이 공부하기가 참 쉬운 게 아니죠. 이 공부를 열심히 10년, 20년 하셔도 참 이게 끝없이 깊은 학문이라고들 이야기하죠. 이렇게 명리학을 공부를 하는 분들이 대체적으로 하는 얘기가 있어요. 뭔가 하면 인간이 미래 예측하기 3가지가 있는데 그것은 의학과 기상학과 명리학이다. 의학도 물론 미래 예측학이죠. 지금 현재 아픈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을 수술을 하든 시술을 하든 치료를 하는 데 있어서 어떻게 됐으면 될 거다 하는 걸 가정하고 그거를 행동으로 옮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래 예측학이에요. 이것도 과학을 수반하는 과학을 근거로 과학에 기초해서 한다 이거죠. 기상학도 그렇죠. 내일 비가 올지 일주일 후에 태풍이 올지 뭐 이런 것도 기상학도 미래 예측학은 맞습니다. 이 둘 다 자부심을 갖는 건 뭔가 하면 그렇게 뭐 잘못됐거나 뭐 해도 욕도 먹고 또 칭찬도 받고 하면서도 이거는 과학을 근거로 했다고 자신있게 이야기합니다. 근데 명리학 하는 분들이 미래 예측학 3가지 중에 명리학이 있다고 얘기를 하면서도 자랑인지 자괴심인지 모를 그런 게 있어요. 그건 뭐냐? 미래를 예측을 내가 했다 하더라도 이게 의학처럼 눈에 딱 보이고 이런 게 바로 나오거나 기상학처럼 곧 뭐가 보여야 되는데 이건 이 사람 어떤 한 사람의 미래를 예측하는데 10년 뒤, 20년 뒤, 30년 뒤 평생 또는 뭐 한 달 뒤, 2달 뒤 뭐 이런 식으로 예측을 하면 그 예측이 결과가 나타나야 알 수 있기에 이거는 미래 예측은 했지만 과학에 근거하지 않은 것 같아서 뭔가 자신이 없는 듯한 그런 이야기들을 합니다. 저도 같은 궁금증을 갖고서 공부를 했었죠. 근데 저는 이 명리학을 하고 주역도 하고 정감록도 하고 토종 이지암 선생의 월영도를 다 해석을 해보고 또 단군 환인 환웅의 천부경도 공부를 하고 많이 공부를 하고 가장 이제 깊게 마지막으로 공부한 게 100번 전쟁 1000번 전투에 지지 않았다는 제갈공명에 대해서 또 제갈공명이 사용한 그 주역 이걸 공부하면서 이게 도대체 뭔가 하는 깊은 의심과 어떤 그 연구에 대한 갈망 이런 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제가 오랜 연구와 실험, 임상 이런 걸 통해서 발표한 게 운명록입니다. 사주 명리 공부 10년, 20년에도 예를 들어서 내일 당장에 시험을 보는데 합격을 할 것인지 한 달 뒤에 합격을 할지 돈이 들어올지 또는 얼마가 들어올지 예를 들어 이런 질문을 한다면 굉장히 막히는 게 많아요. 그 왜 그럴까? 미래를 예측한다는 거 미래라는 건 뭡니까? 5분 후도 미래고 1년 후도 미래요. 한 사람이 죽음에
다 임박해서 수십 년 후의 일이라도 똑같은 미래죠. 5분 전도 과거고 1년 전도 과거고 과거가 있듯이. 그리고 지금 당장 우리가 말하는 지금이라는 현재, 이 현재라는 걸 불가에서는 현재가 없습니다. 제 뒤에 보이는 이 병풍 검은 천에 돼 있는 게 이게 금강경 금분사경을 한 건데 제가 좀 서툰 솜씨로 전시회도 좀 하고 작품을 뭐 천여 점 이렇게 한 적이 있었습니다. 전시회 했다가 뭐 남은 작품을 넣다가 놓고 있는데 이 금강경에 그런 이야기 있습니다. 과거심도 불가득이요 현재심도 불가득 미래심도 불가득이라. 과거도 잡을 수가 없고 현재도 잡을 수가 없고 미래도 아직 오지 않았으니까 잡을 수가 없는 거예요. 현재라고 딱 지금 말하는 우리가 하루 세 끼 밥을 먹는데 점심이라고 그러죠. 마음에 점 찍는 정도로 딱 하는데 어느 수행자가 떡 파는 노인네 보고 그 점심 요기하게 떡 좀 주시오. 그러니까 이 떡 파는 노인네가 수행자를 쓱 쳐다보고 과거심, 현재심, 미래심이 다 불가득인데 어디다가 점을 찍으려고 그러시오. 여기서 이제 점심이란 말이 나왔어요. 죄송합니다. 현재 사는 우리가 현재라고 얘기하지만 현재는 없어요. 전부 과거 아닌 미래뿐이거든요. 과거는 흘러간 거고 미래는 아직 오지 않았는데 이 미래를 좀 알고 싶은 거예요. 이게 인간의 마음이죠. 사람치고 미래가 궁금하지 않은 사람은 거의 없을 겁니다. 어느 수행자가 법당에서 기도를 딱 마치고 법당 밖으로 쓱 나와서 요사체로 가려고 하니까 갑자기 소나기가 쏟아지는 거예요. 이걸 어떡하나 하고 잠시 망설이다가 요사체 쪽을 향해서 막 뛰는 겁니다. 큰 스님이 그걸 보시고 이리 오너라. 큰 스님께 가서 머리를 조아렸죠. 왜 뛰느냐? 예, 비 좀 덜 맞으려고요. 이런 미련한 놈. 내리는 비나 맞지 뭐하러 앞에 비까지 뛰어가서 헤이딩을 하고 자빠졌냐? 이 큰 스님이 가르치신 거는 무엇일까요? 여러분들이 미래가 다 궁금한 거 저도 궁금합니다. 저도 이 금방 말씀드린 이런 일화에서 큰 스님에 해당되지 않고 그 뛰어가던 그 어린 스님에 해당됐을 거예요. 다 궁금하죠. 그래서 제가 명리학 공부를 하고 육효도 하고 뭐 여러 가지 공부를 했던 거 아닐까 싶습니다. 여러분들이 궁금한 거를 제가 풀어드리려고 하는데요. 지금까지 명리를 공부를 했던 또는 어떤 사안마다 어디 가서 물어보고 뭐 이렇게 하기가 힘들었던 분들 이제 여러분들이 쉽게 알아볼 수 있게 쉽게 여러분들이 내 운명이 어느 정도에 들어가며 내 운명이 어떤 거고 이 일이 어떻게 될까 여러분들이 스스로 판단할 수 있게끔 해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쓰고 있는 핸드폰 번호다 그러면 그 번호가 여러분들한테 맞는 건지 여러분들이 사용하고 있는 자동차 그 번호가 좋은 건지 살고 있는 집이 맞는 건지 아닌지 날마다 바뀌는 날짜에서 이 날짜가 갖고 있는 운명이 있다면 그 운명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그거를 제가 과학적으로 증명을 해드릴 겁니다. 책을 내서 그동안 굉장히 많은 독자들이 책을 보시고 좀 낯뜨거운 이야기는 안 하겠습니다만 역사상 이런 역학서적도 있었는가 하는 이야기가 다라고 얘기해도 될 정도로 괜찮은 책이란 평을 듣습니다. 책 팔려고 하는 건 아니고요. 자신있게 여러분들한테 이 학문을 알려드리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 학문을 이렇게 들을 수 있는 거는 여러분들이 지은 복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지금서부터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우선 명리를 빗대서 얘기할 수밖에 없고 쉽게 말해서 사주팔자라고 그냥 이야기하겠습니다. 나중에 이걸 사주팔자라는 말을 여러분들이 스스로 이게 사주팔자라는 말이 안 맞네? 운명학이네? 운명록이네? 이렇게 한다면은 감사하죠. 명리를 공부하는 분들, 명리를 연구하는 분들, 명리로서 철학원이나 뭐 기타 생업을 하는 분들도 제 학문을 사실로 쳐다보지 마시고 일단 그대로 한번 받아보십시오. 제 학문을 가지고서 20여 년, 30몇 년 뭐 이렇게 철학원을 운영했던 분들이 제 학문, 이 책을 갖고서 그날부로 운명록으로서 사업을 하는 분들이 꽤 있습니다. 저는 모락하지 않습니다. 제 학문이 널리 퍼지길 바라는 거니까요. 그리고 이게 맞지 않는다면 언제든지 이 강의를 보시고 이거 아니다 싶으면은 금강선은 해광스님에서 제가 자신있게 내놨습니다. 이걸 다음에서 이렇게 찍어보시면 저는 사이트 관리를 거의 안 하는 편인데 사이트가 있습니다. 보시면은 전화는 하지 마시고요. 제가 하루 일과가 꽤 바쁩니다. 지금 이 방송을 하는 시간도 희미합니다. 매일같이 일과가 바쁘고 제가 하는 일이 있으니까 전화는 하지 마시고 메일이나 문자로서 간단히 넣어주시면 문자도 제가 일일이 답장을 하기는 어렵습니다만 아마 어떤 반론 같은 거는 거의 없을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신 있게 여러분들이 충분히 응용할 수 있다면 응용을 하십시오. 사주팔자라고 일단 이름을 붙인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사주팔자가 궁금하죠. 사주팔자를 보면서 따지는 게 생년, 월, 일, 시 전부 다 시간을 따지죠. 이 시간이라는 걸 갖고서 우리는 운명을 가름한다는 얘기죠. 틀린 말 아닙니다. 맞습니다. 근데 시간이라는 개념에만 몰입했지 그러다 보니까 이 명리학이라는 요 자체 내에서 그 학문이라는 게 황하문명 또 그 황하문명 이후에 5천여 년 전에 그 고대인들이 만들어낸 음양오행설 이거를 쭉 이어져 오면서 명리학이라고 명명을 했든 안 했든 거기에 몰입해서 그냥 내 스스로가 종처럼 매달리기만 했었지 이걸 제대로 분석을 못했다는 얘기예요. 우리는 사회에서 어떤 이슈가 있으면 그걸 애널리스트라고 하죠. 분석가들이 있어서 분석을 합니다. 근데 명리학은 감히 분석들을 못한 거예요. 기껏 있어봐야 조선 후기에 토정 이지암 선생 아니면 율곡이 뭐 몇몇 분들 그런데 그분들은 이 학문 바깥으로 발을 내디뎌 보진 못했다는 거예요. 제가 건방지게 백척간도에 진일보하는 심정으로 내디뎌 봤습니다. 떨어져 죽을 줄 알았죠. 근데 죽기는커녕 바로 드론으로 세상을 이렇게 내려다보듯이 명리학, 관상학, 성명학, 육효 이게 한눈에 보이더란 얘기죠. 그걸 설명을 하겠습니다. 과학적으로 설명을 하죠. 명리에서 이렇게 시간을 중시하는데 우리는 보통 그러면 운 다음에 무슨 말을 붙이는가 하면 운수 좋은 날, 재수가 좋은 날, 관재수, 낙상수 이런 수를 붙여요. 이 수라는 건 뭔가요? 수학할 때 숫자의 숫자죠. 모든 게 다 숫자입니다. 모든 건 다 숫자로 이루어져 있어요. 오늘 날짜가 있으면 오늘도 숫자가 있어요. 제가 미리 얘기를 하지만 오늘 9월
7일이죠. 양력 9월 7일은 의미가 없습니다. 양력은 서양 거니까요. 천만에요. 양력이 왜 서양 겁니까? 양력이든 음력이든 다 동양 겁니다. 동양 철학이에요. 세계 4대 문명, 이집트, 메소포타미아, 인더스, 황하 문명. 메소포타미아 문명에서 사람들이 수라는 걸 진지하게 생각을 했어요. 이 수라는 걸 만들어냈고, 이 숫자가 처음에 1이라는 걸 발견하고 2를 알게 되고 3을 알며 쭉 해서 9까지 알게 된 거예요. 인간의 한계입니다. 9라는 숫자를 알고 나서 다음을 나가지 못한 거예요. 그 다음은 9에다가 9까지 나갔는데 그 다음을 못 나간 거예요. 그 다음이 뭐냐? 우주다. 0을, 제로를 발견한 거예요. 제로를 발견. 이 제로, 신의 숫자예요, 이거는. 신의 숫자를 발견하니까 비로소 10이 나오고 100이 나오고 1000, 만, 억, 조, 경 이런 숫자가 비로소 만들어진 거죠. 인더스 문명과 황하 문명은 바로 음양오행, 태양과 태음, 오행, 목화토금수에 의한 오성에 의한 오행도 발견하게 되고 60진법을 알게 되죠. 1년 12달을 알게 됐고 4계절로 나누고 360도를 또 찾아냅니다. 원을 360도라는 걸 찾아낸 것, 이게 인더스 문명이에요. 모든 게 지금까지 이어져 오는 태양력, 태음력이 있는데 이게 다 동양 철학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태양력은 서양 사람들 거고 태음력은 뭐 절에 다니거나 아주 고리타분한 걸로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참 한가한 생각들 하고 계신 거죠. 과거의 고대인들이 만들어낸 이 과학의 기초죠. 이 과학의 기초인 태양력과 태음력은 지금까지도 변함없이 그대로 사용하고 있고 앞으로 지구가 멸망할 수십억 년 후까지도 인류가 멸망하지 않는다면 사용을 할 겁니다. 여기서 기초한 거는 변할 수가 없어요. 수천 년이 지나서 음력에서 조금씩 차 있는 거, 요걸 또 윤달이라는 걸 만들어서 기가 막히게 만들어낸 이 조상들의 힘이 대단한 겁니다. 여러분들 보고 과거로 회귀하라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여러분들한테 과거로 가지 말고 미래를 알려주는 학문이니까 백투더 퓨처 하자는 얘기죠. 미래로 시간 열차를 타고 떠나는 겁니다. 그 여러분들하고 미래로 가는데 현재를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분명히 현재라는 요 순간은 이미 또 지나간 과거가 돼버렸지만 어쨌든 지금 여러분들은 미래로 가는 이 열차에 탑승을 하게 되는 겁니다. 날마다의 운명이 있어요. 하루하루 그 운명의 숫자가 있어요. 이 운명의 숫자는 절대 변하지 않습니다. 제가 그걸 찾아냈습니다. 과거 우리나라 역사를 본다면 예를 들어서 뭐 임진 왜란이 있었고 그 이전에 뭐 조선 중기 이전 초기 고려 뭐 삼국시대까지 쭉 해서 가자는 게 아니에요. 그 날짜가 지금까지 과연 정확한가? 정확하다고 생각을 안 합니다. 기록되어 있는 것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뭐 충무공 이순신 장군의 탄신일이다. 양력으로 하고 있어요. 참 한심한 일이죠. 양력으로 하게 되면은 평생에 우리가 보통 양력 생일 하는 분들이 있는데 그럼 실제 평생에 자기 생일을 제대로 음력 생일이었던 날로 해서 같이 맞아떨어지는 날이 있거나 없거나 있으면 얼마나 있겠습니까? 없는 거예요. 옛날부터도 태양력, 양력은 우리가 사용을 했어요. 태양력은 무엇에 사용했는가? 농사를 짓고
현 생활 속에서 꼭 필요한 부분, 농경 생활을 할 때 필요한 부분에 양력을 사용했습니다. 그래서 이춘, 뭐 하지, 동지 이런 게 다 양력이에요. 그건 옛날부터 다 사용했던 거예요. 서양 게 아니에요. 그 음력을 사용했단 말이에요. 음력은 뭐냐? 사람의 생사는 음력을 사용했습니다. 그게 또 맞습니다. 여러분들이 앞으로도 그거는 맞다는 거를 금방 아시게 될 텐데, 자, 역사적인 우리나라 대사건들을 예로 들어서 시작을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예고를 했을 때도 만세력을 준비를 하시라고 했습니다. 만세력은 이런 책자죠. 만세력이 있다면 준비를 하시고 또 없다면은 요즘엔 편리해서 스마트폰에 양음력 변환 앱이 있지만 이거 일일이 찾는 게 시간도 걸리고 좀 어렵죠. 아직은 문자화된 만세력을 못 따라가는 것 같아요. 그 스마트폰 앱으로라도 여러분들이 일단 지금 틈이 나시면은 적어 놓으셔가지고 제목만 적어 놓으시고 양음력을 비교해서 한번 적어 보십시오. 이게 얼마나 정확한가 하나하나 짚어드리겠습니다. 전화번호가 얼마나 정확한 거며 자동차 번호, 여러분의 집, 그리고 여러분의 운명수가 있어요. 각자 여기 보시는 분들, 이 방송을 보는 모든 분들이 운명수가 다 있어요. 그 운명수가 얼마나 성격이라든지 생활 상태, 부부관계, 뭐 사업, 모든 게 여러분들이 조금이라도 틀리는 게 있는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가장 큰 문제부터 한번 다뤄보죠. 우리나라 역사적 대사건들, 과거 일제 치하 쭉 내려왔던 거 한 방에 바꿔버린 게 있죠. 뭡니까? 8.15 광복이 되면서부터 우리나라는 모든 게 그 일제 치하에서 36년, 사실은 36년이 넘죠. 근데 어쨌든 36년간의 그 치하에서 벗어난 날이에요. 모든 게 확 바뀐 날이에요. 이 날이 1945년 8월 15일 음력으로 여러분들이 찾으셔야 될 부분인데 음력으로 7월 8일입니다. 요거까지 적어 놓으시면 돼요. 이런 식으로. 그러면 그 다음에 우리나라를 바꾼 게 뭐가 있나요? 6.25죠. 6.25도 여러분들이 찾으십시오. 뭐 50년 6월 25일이 6.25죠. 음력으로 5월 10일인데 이것도 여러분들이 이제 찾아 놓으세요. 지금부터는 제목만 부를게. 우리나라 역사적인 대사건들 6.25 다음에 5.16이 있었습니다. 5.16을 제가 구테타라고 얘기할 수도 있고 어렸을 때 배웠듯이 군사혁명이다 이렇게 배울 수도 있는 거죠. 그렇게 말할 수도 있는 거죠. 그러나 그건 정치적 성향을 여기서 조금 더 드러내놓고 싶지가 않기 때문에 일단 지금 명명된 건 군사 구테타인데 5.16을 여러분들은 적어 놓으십시오. 5.16을 적고 다음에 11.6이 있었죠. 박정희 시해 사건, 김재규에 의한 시해 사건, 이 사건도 적어 놓으세요. 시해 사건이 일어나고 나서 또 바로 군부의 반란 같은 일이 있었죠. 12.12입니다. 같은 79년도, 1979년도에 12.12가 있었죠. 이것도 굉장한 일이죠. 그 다음에 우리나라 역사가 쭉 이어져 오면서 당시에 군대에서도 그랬고 항시 멸공이었습니다. 멸공. 군대에서 우리 구호가 늘상 멸공이었죠. 뭐 충성도 있었는데 멸공. 나중에 이제 충성으로 바뀌었는데요. 멸공이란 건 오로지 공산당이 우리의 최고의 적이었어요. 이 6.25 전쟁에
북한한테, 김일성한테 힘을 실어줬다 해서 중공, 지금의 중국이 중공이었죠. 중화인민공화국. 이 중공하고 우리나라는 아주 이거 엄청난 윈수지간이었죠. 근데 한국과 중국이 1992년도 8월 24일 날 수교를 하게 돼요. 이것도 음력을 찾아 놓으세요. 그리고 92년도에 이 한중 수교가 있기 전에 또 우리나라의 그 모든 게 이미지 뭐 이런 게 확 바뀐 게 있었어요. 88 올림픽이 있었죠. 아주 못 사는 나라, 전쟁을 통해서 힘들었던 나라, 뭐 그렇게만 알려져 있던 나라에서 올림픽을 치르게 되는 거죠. 전두환 시절까지 겪으면서 그 군사 독재 뭐 이런 걸 겪으면서 아주 인식이 못 사는 나라 뭐 이런 식으로만 돼 있는데 뭐 한강의 기적이니 뭐 이런 식으로 어쨌든 광고가 좀 되면서 88 올림픽이 나름대로 큰 성공을 거둔 거죠. 이 인식의 변화를 갖고 온 거예요. 완전 반전되는 거죠. 이게 이제 88 올림픽. 그 다음에 한중 수교가 있었고 우리나라가 그래도 경제 발전을 쭉 이뤄져 오는 차에 김영삼 정권 마지막에 경제적인 세계 식민지가 되는 사건이 생깁니다. 또 대반전이 일어나는 거예요. IMF 구제금융이라는 게 생기죠. 이것도 97년 12월 3일 날입니다. 음력 11월 4일이에요. 그리고 나서 김대중 정권 지나고 노무현 정권이 딱 들어섰는데 역사상 없었던 일이 생기죠. 노무현 대통령 탄핵 소추안 가결이라는 어마무시한 사건이 생깁니다. 이게 2004년 3월 12일입니다. 음력을 찾아 놓으세요. 노무현 대통령이 서거하게 되죠. 대통령의 직에서 물러날 때까지만 해도 갖은 음해도 있고 갖은 이야기, 정치 성향은 참 말하기 뭐합니다만 별의 별걸 다 해서 인기가 아주 있는 대로 땅에 떨어지고 고향으로 김해로 내려가셨죠. 이분이 서거하면서 나라가 발칵 뒤집힙니다. 노무현 대통령 서거 2009년 5월 23일입니다. 음력 4월 29일. 그리고 나서 이명박 박근혜 정권이 들어오고 격동의 병신년을 이야기하겠습니다. 2016년에 최순실 이야기가 한간에 세간에 아주 구체화되고 많이 퍼지고 하면서 격동의 2016년은 시작부터 아주 시끄러웠습니다. 그러다가 박근혜 국정위기가 들이닥치죠. 이 국정위기가 들이닥치니까 이걸 모면하기 위해서 나름대로 노력을 한 거예요. 굉장히 노력을 해가지고 이런 카드를 던지면 되겠구나 싶어서 2016년 10월 24일 날 음력 9월 24일이었어요. 이날 국회에 가서 굉장한 걸 던지죠. 갑작스럽게 개헌카드를 던집니다. 그 힘들고 어려웠던 걸 한 방에 모면할 수 있는 기가 막힌 반전카드였어요. 이걸 던지니까 그날 10월 24일 날 하루 종일 이 이야기로 아주 나라가 완전 홀릭됐어요. 쫙 빠졌단 말이죠. 그런데 또 같은 날 저녁에 JTBC에서 최순실 태블릿 PC라는 걸 다른 모든 언론 매체가 국회에서의 개헌 발의는 아니죠. 개헌을 추진했으면 좋겠다 하는 이 발언을 다 일면 톱뿐 아니라 온 시간을 통틀어 하고 있을 그 시간에 JTBC에서
최순실 태블릿 PC를 터뜨려 버림으로써 그날 밤 10시부터는 모든 게 최순실 태블릿 PC 건으로 해서 뒤바뀌어 버립니다. 박근혜 정말 회심의 반전카드, 그 카드를 던지고 나서 몇몇 사람은 엄청나게 통쾌했고 웃었던 걸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건 그날, 바로 그날 같은 날이에요. 음력 9월 24일 날 끝나버려요. 반전카드라는 게 이렇게 무서운 거죠. 지금까지 얘기한 이 날짜들이 다 똑같은 날이에요. 이거 이해 아직 못하실 겁니다. 배우고 나면 여러분들 기가 막힐 겁니다. 앞으로의 모든 사건도 이런 식으로 돼요. 같은 날 일어나요. 박근혜가 청와대 안에 있으면서 대통령 행사도 못하고 대통령직 행사도 못하고 여론이 무서워서 그러고 있다가 1차 사과를 했는데도 계속 뭐 가라앉질 않아요. 회심의 카드를 던진 게 박근혜 2차 사과라는 날이에요. 이 2차 사과라는 게 굉장한 이슈를 던졌어요. 어떤 이슈를 던졌는가? 오히려 촛불 집회의 도화선이 돼버린 거예요. 이게 2016년 11월 4일입니다. 음력 10월 5일. 그리고 나서 국회에서 비로소 박근혜 탄핵 소추하고 결과적으로 2017년 새해 들어서 3월 10일 날 헌법재판장 이정미 재판관이 탄핵을 결정하죠. 음력 2월 13일입니다. 지금까지 말한 이런 우리나라를 완전히 뒤바꿔버린 이 날들이 다 같은 날이라는 거예요. 운명수가 같아요. 운명의 날들인데 이 운명의 날들의 숫자가 있어요. 이 숫자가 똑같다는 걸 여러분들이 공부하게 될 겁니다. 그리고 나서 정권이 바뀌죠. 남북관계는 최악으로 치달았고 도무지 회복될 기미가 안 보였고요. 새로운 대통령이 당선이 되고 나서 2017년 내내 전쟁이 오늘 나느냐 내일 나느냐 이달이냐 다음 달이냐 할 정도까지 우리나라를 제외한 다른 나라에선 거의 그렇게 진단을 했다고 들었습니다. 주식하는 많은 사람들이 굉장히 고통을 겪었다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실제로 북한에서는 계속 뭐 ICBM이니 뭐 갖은 장거리 미사일 이런 걸 계속 쏘아 올리고 해서 정말 심각했던 건 사실 아닙니까? 우리 신도들도 이렇게 오시면은 스님 혹시 전쟁 나는 거 아닙니까? 하고 묻는 분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러나 저는 단언을 했습니다. 모든 게 또 뒤바뀌는 사건이 나죠. 남북 정상회담입니다. 2018년 4월 27일 음력으로 3월 12일 남북 정상회담을 통해서 모든 게 남북관계가 확 뒤바뀌어 버려요. 그리고 나서 다시 또 일이 터집니다. 북한 미국 간 정상회담을 간니 많이 뭐 막 하면서 하는 걸로 거의 결정을 했었죠. 그런데 갑자기 김정은과 트럼프의 이 북미 정상회담이 틀어져 버립니다. 안 한다는 거예요. 슬쩍 한번 틀어본 거예요. 또 이렇게 가는구나 하는 그 흐름을 또 반전을 시키는 거예요. 이 반전은 큰 반전은 아니었어요. 나중에 공부하시게 될 겁니다. 이날도 2018년 5월 16일 음력으로 4월 2일입니다. 그리고 드디어 그 우여곡절 끝에 말도 많았던 북미 정상회담이 싱가포르에서 열리죠. 2018년 6월 12일 음력 4월 29일입니다. 오늘 제가 이 방송을 지금 하고 있는데 어제 그저께 그러니까 양력으로 9월 5일이죠.
양력으로 9월 5일, 음력으로 7월 26일, 7월 26일, 이것도 체크를 좀 해놓으세요. 북미 간에 뭔가가 이게 틀어지고 뭔가 안 되고 또 이게 다시 뭐 트럼프는 원래 말을 그렇게 많이 하는 사람입니다만 트위터뿐 아니라 갖은 데서 하는 소리가 뭐 다시 뭐를 어떻게 하겠다 제재 정도가 아니라 뭐 이런 얘기가 나오는 와중에 남북관계는 한편으로는 자꾸 뭔가 풀려고 하는데 자꾸 북미 관계 때문에 안 풀려요. 그러니까 이걸 좀 해결을 해야 되겠다 싶어서 대통령 특사단 5인이 김정은을 만나게 되죠. 이게 2018년 9월 5일 음력으로 7월 26일 적어 놓으세요. 그래서 그 결과는 갔다 와서 그날 밤에 왔지만 어제 9월 6일 날 발표를 했죠. 내용이 무엇이었는가. 꽤 괜찮은 좀 뭔가 방향이 반전돼서 다시 호전되는 그런 발표가 됐습니다. 다 똑같은 날들입니다. 지금 제가 이야기한 게 제목만 달라요. 8.15 광복, 6.25 전쟁, 5.16, 12.16, 12.12, 한중 수교, IMF 구제금융, 노무현 탄핵 소추안 가결이에요. 결과는 그게 뜻대로 안 된 거예요. 그 날짜가 탄핵 소추안을 이거를 헌법재판소에서 판결한 그 날짜가 운명의 날이 아니었던 거예요. 박근혜의 탄핵 소추안을 발표한 날 항상 어떤 사안에 있어서 결과가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중요한 건데 탄핵 소추안을 헌법재판소에서 판결한 날은 음력 2월 13일 2017년 3월 10일인데 노무현 탄핵 소추안을 가결만 시켰던 거예요. 이걸로 해서 당시에 그 열린우리당 그 민주당 이쪽에서 뭐 지금은 저도 개인적으로 또 이렇게 말하긴 좀 뭐해서 말은 안 합니다만 당시에 정말 실수하는 거다. 정치를 할 사람이 이렇게 앞날을 못 내다보고 이런 식으로 하냐 하는 얘기를 했더니 그 당시에는 기고만장하더니 그 다음에 많이 후회를 하는 걸 봤습니다. 이런 날들이 다 같은 날이에요. 국정위기 모면하겠다. 개헌카드 던져 뒤집어 놨더니 다시 또 유도해서 뭐 이렇게 업어치니까 넘어지면서 씨름해서 그러죠. 확 이렇게 밧다리를 걸어서 넘어뜨리니까 그걸 뒤집기로 그냥 확 돌리듯이 JTBC에서 또 같은 날 또 반전을 일으키고 또 탄핵당하고 남북 정상회담 회담을 하니 안 하니 하는 거 안 하겠다고 딱 발표를 한 날 중단선언 이게 이제 2018년 5월 16일 또 북미 정상회담이 이뤄진 거 이게 또 진척이 안 되고 그런 걸 다시 또 반전을 시키는 게 특사단과 김정은의 만남에서 다시 또 반전을 시키는 이런 거 이제 요 결과는 어떻게 될 건가 반전이란 걸로 제가 발표를 한 건 반드시 그 결과가 반전되는 결과가 나온다는 얘기예요. 근데 이 날짜들을 여러분들이 딱 적어 놓으시고 음력을 찾아 놓으십시오. 그러면은 과학적으로 여러분들한테 바로 증명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뿐이 아니에요. 기가 막힌 일들이 많습니다. 여러분들의 운명수는 뭐냐? 그럼 개개인의 다 운명수가 있는데 그 운명수를 또 알으셔야 돼요. 내 운명수도 모른다면은 이게 날짜가 뭔 의미가 있겠어요? 내 운명수가 뭐다 하고 안다면은 여러분들이 우리가 보통 결혼한다 그러면 무슨 태기를 해요. 무슨 개업을 해도 태기를 해요. 이사를 해도 태기를 해요. 이사하는 데 있어서 참 기가 막히고 코가 막힌 얘기가 있는데 항시 사람들이 뭐 손 있는 날이니 없는 날이니 해요. 이삿짐 돈 벌어주자고 만든 날밖에 안 돼요.
손 있는 날 없는 날 이런 엉터리가 어디 있습니까? 개개인이 달라요. 저는 지금까지 오랜 세월 동안 30여 년을 포교 생활하고 그 많은 사람을 상담을 해왔어요. 수천 명은 넘죠. 수만 명 될 겁니다. 안 틀리는 사람이죠. 정치인들도 마찬가지예요. 정말 많은 사람들이 당신은 이거 출마하면 집 홀딱 망할 거야. 당신은 이 구청장 한 걸로 끝내야 돼. 말 안 듣는 사람이 있어요. 그에 합니다. 출마를 해요. 자기만 망하는 게 아니에요. 온 친척들까지 다 완전히 알그지 만들어 놓고 망해요. 그리고 폐인되고 그 양복 입고 구두 반짝반짝 해갖고 밖에 나가서 주머니 10원도 없이 그러고 돌아다니고 이 사람 저 사람 만나서 쓸데없는 소리하고 밥 얻어먹고 술 얻어먹고 다니는 사람으로 전락하고 그 한 당의 대통령 다음으로 파워가 좋다는 사무총장을 지낸 사람이 안기부 1처장까지 했던 사람이 정말 그 말 한마디 안 듣고 끝내 그 변절을 하고 그러다 이 당 갔다 저 당 갔다. 아니 그렇게 정체성이 없습니까? 그렇게 신념이 없는 거예요? 이 당에 있다가 어떻게 저쪽 당으로 갑니까? 지금 정치하는 사람들처럼 진짜 치졸하고 더러운 사람이 많은 그런 부류도 없어요. 다들 아시겠지만 저는 정말 많이 봤어요. 정치인들 보통 보면은 뭐 대통령 선거한다 뭐 어쩌고 하면은 스님들이 옆에 가서 스님이 아닌 사람들은 표가 잘 안 나니까 안 보이겠지만 중이 머리 깎고서 거기 가서 왜 서 있습니까? 지지하고 안 하고는 조용히 할 것이고 누구라도 다 투표권도 있고 정치적인 성향을 가질 수 있는 거니까. 근데 거길 왜 갑니까? 그럼 저는 뭐 어마어마하게 다녔게요. 미래를 하나도 못 보는 거예요. 운명을 모르기 때문에 그런 일들이 벌어지는 거죠. 하지 말라는 일을 안 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뭐 그냥 정말 내가 신뢰할 수 없는 사람이 뭘 하지 마세요 그런다면 그건 안 믿겠죠. 근데 신뢰를 하면서도 하지 말라는데 하는 거예요. 대통령 얘기 안 하겠습니다. 너무 세니까. 국회의원들 굉장히 많았어요. 그 출마하지 말아라. 이번엔 쉬고 다음에 해라. 해도 좋다. 내가 해도 좋다고 그래. 이 두 친구는 같이 왔었어요. 몇 년도 얘기해서 두 친구 같이 왔다 그러면 금방 아실 것 같으니까 그 얘기는 안 하겠습니다만 같이 왔어요. 두 사람 다 당시에 어떤 당에 출마하는 사람 때문에 도무지 된다는 생각도 안 했어요. 근데 저희들이 될까요? 둘 다 될 거야. 안 믿더라고요, 본인들도. 왜? 이미 여론이 저쪽 당과 이쪽 당의 차이는 어마어마하게 차이가 났었어요. 뭐 그냥 1, 20%가 아니에요. 한 40%, 50%뭐 이렇게 차이가 났었던 때였는데 된다니까 두 사람이 덕담으로 알겠습니다. 덕담이 아니야 이 사람들아. 될 거야. 그 두 사람 다 떡하니 됐죠. 같은 시에서 갑을로 해서 두 사람 다 떡하니 됐어요. 그러면서 한 사람은 삼선에 뭐 꽤 당의 요직도 맡고 한 사람은 또 그 이후에 여러분들이 차후에 또 이 공부하면서 좀 배우게 될 수도 있을 겁니다. 안 뭐 하는 분의 태클로 공천을 못 받고 뭐 해가지고 오히려 또 항상 사람은 세옹지마예요. 전화위복인 거죠. 화는 복으로 올 수 있고 복은 화로도 올 수 있는 거거든요. 근데 또 좋은 자리 또 가고 뭐 이렇게 됐는데 그런 사람뿐 아니라
굉장히 많았어요. 자치단체장 이런 사람들도 자기 운명을 이야기를 해주면은 도대체 자기가 무슨 용이나 된 줄 알고 꿈속을 헤매는 사람들이 많아요. 답답합니다. 그런 사람들 보면. 들어갈 때가 있고 나갈 때가 있는 거죠. 들어갈 때 들어가야 되고 나갈 때 나가야 되는 거예요. 이걸 모르는 사람은 필패합니다. 여러분들은 오늘 어떻게 보면 이게 바로 본 강의를 들어간다 하면서도 이 도대체 운명학에 대한 여러분들의 신뢰가 높아져야 되니까 제가 뜬금없이 역사적인 그 대사건부터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요거를 다음 시간에 바로 본론으로 들어갑니다. 이게 왜 같은 날인가? 그리고 여러분들이 여러분 스스로의 운명수가 나는 도대체 운명수가 뭔가 이걸 알게 되면 여러분들이 쓰는 전화, 자동차, 집, 부부궁합, 부자지간, 뭐 모자지간, 모녀지간 다 좋아요. 친구, 사업 동업자, 사업장과 나하고의 궁합, 이사 방향 잡는 거 이게 한눈에 펼쳐집니다. 명리 공부하시는 분들이 보신다면 반드시 공부를 해보세요. 여러분들의 학문을 절대 버리지 마세요. 어렵게 한 학문인데 왜 버리십니까? 그리고 좋은 학문이에요. 그리고 그 학문을 이 공부를 해가지고 여러분들한테 첨가를 시키시면 여러분들은 대단히 성공할 거예요. 저는 많은 사람들의 운명을 바꿨습니다. 믿거나 말거나 하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정말 많은 사람들이 그동안 살던 모습이 하루아침에 바뀌게 되는 거예요. 늘상 부모한테 못하게 한 아주 못되게 구른 사람이 하루아침에 바뀌어요. 부부간에 그렇게 못됐던 사람이 하루아침에 바뀌는 거예요. 저는 운명을 바꿉니다. 운명을 어떻게 바꿉니까? 제가 바꿉니다. 저한테 와서 운명 바꾸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이걸 배우셔가지고 여러분들이 스스로 운명 바꿀 수 있는 길이 있어요. 물론 그 방법에는 한계가 있겠지만 그러나 운명은 바꿀 수 있다는 것. 숙명이 아니에요. 운명과 숙명에 대한 이야기를 제가 운명 비결인가 운명록에선가 쓴 적이 있었습니다. 그랬더니 제가 썼던 그 말은 과거에도 없었고 사전에도 안 나왔던 말이 싹 바뀌었어요. 뭐가 바뀌었느냐? 운명과 숙명은 같은 걸로 해석이 됐던 게 제가 썼던 이 말이 그대로 어떤 분이 책을 냈더라고요. 그걸 추궁하자는 이야기는 아닌데 그래도 그런 걸 할 때는 보통 인터넷에 어쩔 때를 보면은 제 학설을 이렇게 내는 분들이 있어요. 뭐 성명학 뭐 연구소 뭐 예를 들자면은 무슨 철학원 또 뭐 여러 군데서 내면서 이분들이 얼마나 양심 있는가 하면 걷다가 해광 스님의 운명록 참조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참고 서적을 쓰는 게 예의죠. 안 그러면 표절입니다. 자기 것처럼 하는 거죠. 그러니까 혹여나 그분은 저한테 관심이 많아서 아마 이 방송을 어떤 경로를 통해서도 보실 거라고 믿습니다. 그렇게는 하지 마십시오. 표절 소리 안 들으시려면 그래도 참고 정도는 써놓으시는 게 그게 예의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오늘 강의는 시간상 지금 55분이 됐습니다. 여기서 마치고 제2강은 바로 여러분들한테 모든 게 오픈되는 날이다. 2강서부터는 여러분들이 무지하게 재밌을 겁니다. 혹 준비를 못하셨다면 기왕이면 스마트폰 양음역 앱보다는 불교서적이나 전문서적에 가셔서 여러 종류 이 책 파는 거 아니죠. 그런데 저도 이 책이 한 번은 너덜너덜해서 이제 바꿨는데 어쨌든 만세력이라는 책에 뭐 어느 출판사는 알 거 없고 만세력이라는 책 하나쯤은 여러분들이 갖고 계시면은 굉장히 보탬이 될 거다. 아 내가 이거 사업할 사람도 아닌데 뭐 그래서 안 사시는 건 괜찮지만
사업을 하라는 게 아니에요. 만세력쯤이 있으시면 보탬이 많이 될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 가족들도 운명을 이거 배우셔가지고 딱딱 한번 뽑아보세요. 재밌습니다. 하나도 틀리지 않는데 이거 정말 참 미칠 정도로 재밌을 거예요.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의 운명 예측학, 의학과 기상학, 명리학, 운명 예측 3대 학문이라고 하는데, 그렇다면은 의학에 못 미칠 거 없고 기상학에 못 미칠 거 없는 이 어마어마한 심오한 이 과학의 산물인 운명학을 여러분들 걸로 만들어 보십시오. 짧은 시간 안에 몇 시간 공부 안 해서 그렇게 할 수 있다면 얼마나 재밌어요.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 강의를 어떤 목적을 갖고 하는 건 아니죠. 그래도 흥이 나게 여러분들이 이 강의를 보면서 구독을 해서 보십시오. 구독을 하시면은 제가 수시로 예를 들어서 뭘 발표를 하고 한다면 여러분들한테 바로 통지가 갈 테니까 늘상 찾다가 잊어버릴 수 있는데 딱 들어가면 알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구독을 해서 보시고 필요하신 내용이 있으면 댓글이라든지 또는 메시지, 이메일 뭐 이런 걸로 해서 보내주시면 제가 시간이 나면은 성의껏 답해 드리겠습니다. 처음에 30회 정도로 이 강의를 제의가 들어왔는데 제가 좀 일과가 그래도 기도도 하고 또 집필도 하고 또 이 뒤에 경전처럼 뭐 여러 가지 사경도 하고 또 상담이 좀 있고 불공도 있고 뭐 이러다 보니까 시간이 나지 않는데 제가 뭐 언제까지 살 것도 아니고 이 학문을 그냥 버리고 갈 수는 없는 학문이고 책은 그동안 냈다가 뭐 출판사들한테 좀 호되게 이거 여기저기서 좀 당했죠. 그래서 재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책은 절판을 시킨 지 10여 년을 절판을 시켰다가 2년 전에 우리 신도 출판사를 통해서 냈는데 이것도 과거에는 뭐 교보, 영풍, 뭐 갖은 대형 서점, 전국 서점 다 나갔었죠. 그럼 뭐 예스24 하여튼 그런 인터넷 방송, 인터넷 서점까지 다 나가고 했는데 지금 이거 절판시킨 지 12년 됐습니다. 서점에 내보내진 않고 이거 조금 적당량만 해가지고 지금 시판 절에서 보관하고 있는데 필요하신 분은 메시지로 해서 보내시면은 사이트 다음 사이트에서 금강선의 해강스님에서 들어가서 보시면은 알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하시면은 되겠고요. 여러분들이 이 다음 강의부터는 노트 하나 좀 준비하셔야 되고요. 노트 필기 도구를 준비하시고 만세력이 있으시면 좋다는 걸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오늘 강의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